정동영 통일부장은 최근에 공개석상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 지역으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우리 측에 제공한 대북 정보 일부를 이제 그 공개를 한 건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게 그 정보 공유를 해오던 게 보통 50에서 100페이지 정도의 그 정보 공유 문건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 차단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고 계신가요? 외통위에 확인을 해보니 ISIS 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 얘기랑 큰 차이가 없는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ISIS 보고서나 언론이 얘기하는 거랑 주무장관이 그걸 확인해 주는 거랑 층위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항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관련해서는 미국이 어쨌든 잘 설명을 했다고 하고 잘 풀어나갈 거라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국민의힘에서 뭐 약점을 잡힌 거 아니냐, 뭐 한미동맹이 붕괴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그는 과한 얘기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진짜 정보면 문제인 것이 진짜 정보면 북한이 들켰네. 우리 옮겨야 되겠다. 그렇죠, 옮기겠고 가짜 정보면 더 문제인 거죠. 그렇죠. 가짜 정보를 유출한 거에 더 문제인 거고 만약에 미국 외신 어떤 보도 업체에서 저런 보도를 했다 그러면 그 장관 입에서는 외신 보도에 의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다만 자세한 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 이 정도로 가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저 사태가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있잖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22년 9월 달에 본인 SNS에 9월 20일쯤에 글을 올렸는데 9월 30일 날 독도 기준으로 위치까지 설정을 했어요. 150km 어디 이 지점에서 한미일 대잠 훈련이 발생한다. 네. 한미일 대잠 훈련이라서 잠수 훈련이잖아요. 당시 국방위원이었으니까 이런 걸 정보를 다 취득을 했겠고 대잠 훈련이 발생하는데 이거 너무 그 북한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발표하니까 그 다음에 미국이 갑자기 하루 전날에 훈련을 취소합니다. 왜 취소한 줄 아세요? 왜? 주변에 중국 잠수함이 왔다는 거예요. 아. 안규백이라는 사람이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 국방위원이 날짜하고 장소를 박아서 잠수함 훈련을 거기서 한다라고 하니까 한미일이 공조해서 한다라고 하니까 중국 잠수함이 근처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상태에서는 훈련 못해. 이거 훈련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 빠져나갈 텐데 그렇죠. 레이더가 다 있을 텐데 그래서 훈련 자체가 취소됐거든요. 아. 그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지금 그런 사람은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고 지금 우라늄 농축 시술에 대해서 회의 공개석상에서 미국이 준 정보라고 미국은 말을 하고 있는 이 정보에 대해서 대놓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통일부 장관이고 네. 지금 미국이 이란을 왜 공격했습니까? 우라늄 농축 뭐 이런 것 때문에 공격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뭐 북한 우라늄 농축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이게 또 나중에 한반도에 불길이 번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제가 다 말씀드렸나요? 아니 근데 난 궁금한 네. 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기존의 어떤 통일부 장관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발언을 하시거나 어떤 얘기를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왜 이렇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땐 대통령보다 더 앞서간다는 느낌이거든요. 아니 근데 고학국제안보연구소죠 ISIS가 그 2016년 보고서를 기반으로 했다는 건 팩트고 그다음에 그거는 사실 청문회 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청문회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삼는 경우가 없었고 문제도 안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반복한 것 아닌가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무리 국제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 언론 보도에서 나온 내용, 주무장관이 확인한 내용 다 다른 층위를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톤 조절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정부에서는 되게 이제 미국하고 별 문제가 없다 네.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또 미국 측의 반응을 보면 또 딱히 그렇게 문제 없는 듯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아니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라고 할 정도가 되면 뭐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아니면 관세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핵잠수함 건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엄청난 타격이 오고 있는지까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닌 것이고 통상적으로 뭐 타국과의 어떤 소통 문제가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미셸 슈틸 주한 대사가 이제 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정동영 장관은 대표적인 자주파잖아요. 네. 지금 정부 내에서 동맹파, 자주파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근데 이 자주파적인 어떤 외교 정책하고
미실스티 같은 경우에는 양안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의 주한 미군도 굉장히 깊숙하게 한국군도 굉장히 뭐 거기에 깊숙하게 개입을 해야 된다. 만약에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이런 입장인데 굉장히 좀 충돌되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이런 것들이 보면은 통상적인 어떤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데서도 지금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다시 그 며칠 지나면은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져왔던 대로 그냥 끌려가듯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때요? 근데 아까 ISIS 보고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원심 분리기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그렇다고 구성이라고 하지 않고 그 연변 지역인가 그렇게 그 지역 그러니까 구성시가 속해 있는 그 더 넓은 범주의 지역을 언급을 했다라고 이제 다른 보도에서 나와 있는 게 제가 있거든요. 외통위에 영문 보고서 확인하고 왔는데 적혀 있던데요. 네, 구성시라는 근데 구성시라는 건-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아니라 원심 분리 시설이 있다라는 네, 게 2022년이기 때문에 16년. 사실 네 2016년. 그러면은 더 자세한 정보를 지금 이야기한 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은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사안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결론적으로 일주일째 그 보고서가 전혀 미국에서 늘 만들고 있던 미국에서 만들던 그 보고서가 우리나라에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좀 심각한 문제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정찰 같은 그런 기능들은 다 미군에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이 하루에도 북한에다가 위성을 뭐 2번, 3바퀴 돌려가지고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확실한 거냐면 150km 밖에서 떨어진 곳에서 이 위성으로 관찰을 하면은 150km 떨어진 곳에 10cm 정도 길이까지 이 물건이 포탄인지 아니면 핸드폰인지 그걸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장비이고 우리나라가 그거를 2027년까지 우리도 위성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거 만드는 데만 수조 원이 걸리고 그게 2027년 안에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대남으로 쏘려고 한다 이런 징후를 좀 포착을 하려면 결국에는 다 미군 정찰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보고를 지금 일주일째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째 북한에서 그러면 우리 한국에다가 뭐 도발 한번 하자. 우리 그거 알 수 없어요. 무슨 수로 할 거예요. 지금 이거 엄청난 일인 건데 왜 사람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종이 50장짜리 못 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이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 그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장을 그게 아무리 ISIS나 뭐 외신 등에서 나온 얘기다 하더라도 주무장관이 확인된 거는 다른 층위를 가진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의 입장을 잘 전달했다고 하니 풀려나가는 것을 보면 된다라고 했고 이걸 가지고 한미 동맹이 파탄났다라고까지 가는 건 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문제 없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사실 한미 간의 마찰이 뭐 진보 정권 들어서면은 왕왕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2003년이었나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은 이라크 파병 문제 있었죠.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있었죠. 정말 심각하게 그런 큰 사안들에서 충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찰 정보 같은 것들을 안 줘버린다. 일주일 넘게 이런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어느 정부 때보다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아무 문제가 아닌 거라면 뭐 정말 미국이 삐져가지고 니네 안 줘 그러면 뭐 한라인 통해서 전화하시고 달라 쏘리 한 다음에 다시 받으면 그게 아무 문제 아닌 거지만 앞으로 이 정보를 미국이 언제 다시 이거 공유를 다시 할지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별로 가치 없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인 것 아니, 같아요. 뭐 예, 미국 측에 얘기를 했다고 하니 예. 나가고 보면 된다고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그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그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한미 간의 어떤 좀 불협화음이 나오는 문제들이 조금 나오는데 이게 이제 누적되다 보면 굉장히 뭐 좋지는 않죠. 뭐 지금 뭐 잘 좋은 일 아니죠. 잘 지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새로운 주한 미국 대사가 이제 오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결합돼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이게 나쁜 방향으로 수습이 안 되고 이게 좋은 방향으로 수습이 돼야 되는데 나쁜 방향으로 갈까 그게 좀 걱정인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뭐 이제 이란 전쟁 지금은 이제 미국이 이란이나 중동에 너무 이제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여기 대북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편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언제 또 여기로 불똥이 튈지를 몰라서 조금 그런 불안불안한 상태가 조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재준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동영 장관의 잇따른 대북 인식 논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질책이나 책임을 요구하지 않았다. 일각에서 대북 송금의 진실을 알고 있는 북한의 약점을 잡힌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개인의 잘못된 판단과 일탈로 대한민국 전체가 심각한 애교 안보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현실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최고위에서 얘기했다. 이걸 최고위에서 얘기하셨구나. 네. 근데 중간. 그러니까요. 네. 아니요, 맞아요. 저도 네. 그래서 이게 약점 잡힌 거 아니냐 이거는 약간 좀 반론 안 세다. 하겠습니다. 그건. 네. 세다 이제 이런 생각은 하는데 네 인사 문제는 좀 대통령께서 좀 차분하게 아니, 그러니까 좀 다시 저는 한번 다른 건 고민하셔야 된다. 다른 건 네. 모르겠는데 좀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굉장히 앞서가시는 어떤 언사나 메시지를 내놓는 것들이 이게 뭐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이 돼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의욕이 앞서서 그런 건지 조금 그러니까 모든 조금- 장관의 모든 말이 다 대통령이랑 조율이 돼서 나가지는 않을 텐데 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공개적으로 질타하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외교 통일 문제니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테고 아마 뭐 지금 이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미국 측에 지금 얘기가 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갈 때는 조금 더 정돈돼서 가야 문제가 풀린다는 부분이 있고 무슨 북한의 약점 잡힌 네. 뭐 이건 반론 안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면 계속 그렇게 인식하시죠. 뭐. 일단은 우재준 최고위원께서 이제 그 최고위에서 일각에서 대북 송금의 진실을 알고 있는 북한의 약점 잡힌 게 아니냐. 이 일각이 어딘지 사실 뭐 정확히 좀 그 발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그 제가 이제 강원 도민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강원 도민들이 항상 물어봐요 저한테 그 우상호 후보의 캐치프라이즈가 대통령이 보낸 사람인데 아니 왜 보냈냐고 엄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과연 대통령이 왜 보냈을까? 경기도로 대북 송금 실패해서 강원도로 대북 송금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얘기예요? 이게 일각입니다. 예, 이게 일각이에요. 그 강원도 일각에서.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지금 대북 송금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강원도는 어쩌면 역사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된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대북 송금하려는 거 아니야? 옛날에 최문순 도지사도 북한에 방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아니 얘기. 가셨어요. 최문순 도지사는 가셨어요? 그때 네. 갔어요. 문재인 문재인 정부 정부 때 때.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못 가고 최문순 도지사가 갔구나. 그때 AI가 안 알려줬나 그렇기 봐요. 때문에 AI가 안 알려줬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북한에 가려고 노력을 많이 당시에 네. 최문순 그다음에 서울시장이었던 네. 박원순 그다음에 경남 도지 아니 그때 그러니까 경남도는 네. 아니고 안 갔었네. 묶어서 갔는데 왜 갔는데 그 적경 지역에 있는 이재명 지사는 왜 안 데려가냐 그때 이게 빼고 이제 그러면 이제 쟁점이었죠. 이제 정치 맹수님께서 왜 통일부 장관을 이렇게 세게 발언하냐. 제가 또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있는 다른 장관들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랑 정동영과 이재명의 관계는 확연히 다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정치를 시작한 게 정동영 팬클럽 회장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정동영이라는 사람이 뭐 국회의원하고 뭐 정동영이라는 사람이 대선 나오고 할 때 정동영 팬클럽 회장으로 굉장히 그때 직업은 변호사지만 열심히 활동하면서 TV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한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동영 그러니까 다른 장관들이야 뭐 실력으로 안 치고 문다 하더라도 정동영 장관은 뭐 보훈 인사도 아니고 좀 뭐 약간 다른 감정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인을 정치력에 본인이 약간 팬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팬클럽 회장이면 네. 제가 이명박 대학생 팬클럽 회장이었거든요. 네. 저는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의 팬이에요. 아. 그런 것처럼. 근데 그래서 아마 이 통일부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나는 정치인이었고 지금 대통령은 내 팬이었어 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를 수 있지 않나. 그럼 박근혜 대통령 팬은 아니세요? 저요? 네. 그때는 아니었고 지금은 약간 찐이. 약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라 그러지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탄핵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태블릿 PC 검찰이 최순실 돌려주라라고 지난주에 판결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 돌려받고 지금 최순실 씨, 최서원 씨 측 주장은 이 태블릿 PC가 내 게 아닌데 검찰에서 내 거로 몰아가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다. 최신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걸 이제 태블릿 PC를 받고 어떠한 뭐 그 포렌식을 해본 다음에 자체 포렌식을 해서 뭐 다시 재판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소위 정동영 정통이라고 하죠. 20년 전 얘기인데 20년 전 팬클럽 뭐 그거였으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고 엮어서 막. 근데 요새 그게 유행인가 봐요. 우리 조국 전 대표께서 지금 대표죠.
뭐 19대 20대 전부 다 국민의힘 지역이니까 여기 험지다 뭐 이러던데 10년 전 16년 전 얘기 가지고 막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미적지근하게 아니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저렇게 미적지근하게 구는 건 한동훈의 스텝 출신이어서 그런가? 제가 이렇게 말하면 타당한가요? 아니잖아요. 예전은 예전이고 지금은 지금이고. 한동훈 대표는 장동혁 대표는 반대로 하고 있죠. 그렇죠. 반대로 하면서 배현진 이른바 한동훈계에 대해서 그 윤리위 최부하고 이번에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부산에 대해서는 진종호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검토해라. 완전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국민의힘에서 부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복당 얘기가 나오잖아요. 선을 안 긋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미국엔 아니 오늘 선을 걷잖아요. 진종호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당무감사. 검토해라. 선을 딱 걷습니다. 서명수는요. 거기에 대해서는 서병수에 대해서는 재보궐이 열리면 네. 당협위원장이 아예 자체 박탈되는 걸로 조항 해석을 했잖아요. 선을 다 걷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10년, 20년 전 얘기를 가지고 연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있는 발언, 지금 있는 문제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팬클럽 회장이었던 이재명 변호사와 당시 의원 신분의 정청래 지금 당 대표는 근데 정청래 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왜 저럴까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갔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외교적인 부분이라서 하여튼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일을 바탕으로 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경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뭐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란 건 뭐 자명한 일일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정동영 장관도 모르겠어요. 저는 뭐 기조가 조금 적극적인 기조로 바뀌셔가지고 저러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미국과의 어떤 문제는 없는 상황에서 좀 그렇게 적극적인 기조를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네. 재미가 없네요 이 얘기는. 아니 근데 저는 정동영 장관 진짜 궁금한 게 네. 그 장관님이 이런 네. 말씀드렸 한조 관계. 네. 저는 살면서 한조 관계가 뭐야? 한조관계가 한조관계가 뭐야? 뭐야? 대한민국과 직접 언급해주세요. 조선인민주의 맞아요. 민주주의 빙고. 공화국이에요. 그 표현을 쓰셨거든요. 공식 네. 자리에서. 얼마 전에.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떠들썩했고 또 DMZ법 때문에 또 미국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 구역이 이제 우리가 정전 협정 맺으면서 유해 사령관이 이 출입을 통제하는 건데 그거를 DMZ법 밀어붙이면서 정전 협정 위반이다라고 지금 강경하게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건 저도 네.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한중 네. 관계란 말을 좀 하여튼 뭐 지금은 북한 스스로는 대한민국과 북조선 인민주의 공화국을 아예 그냥 분리하자는 분리해서 건데. 생각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남측이라든지 남조선이란 말을 썼었는데 지금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써주고는 있는데 그게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왜 지금 분단된 지 오래됐는데 우리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주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데 그게 되게 간단한데 해답이 있는 게 북한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인권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줄 수가 없어요. 탈북한 사람들 우리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특히 우리 국민의힘은 양보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관련한 결의안 같은 걸 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권했잖아요. 네. 이 정부에 들어와서는 참여해요. 근데 그 참여할 때 참여하면 안 된다. 그 공동 제안국에 불참해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하신 분이 정동영 장관이기 근데 때문에 우리 국가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 장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우리 국가 차원에서는 참여한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뭐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못 낸다. 이거는 팩트가 아니다. 국가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아니라 개인 문제.